이젠북스 엘리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2019년도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샘플문항 해설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1번부터 풀어볼 텐데요. 같이 풀어볼까요? 31번, 32번. 다음을 읽고 기억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31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학교 문화체험으로 봉은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되었다. 네, 봉은사는 서울에 있는 절이고요. 템플스테이는 절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걸 템플스테이라고 부릅니다. 절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묵으면서 절에 관련된 것들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외국인 관광객분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같이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아침에 봉은사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법복으로 갈아입었다. 함께 사찰을 순례한 후에는 108배를 했다. 마지막에 다리가 풀려서 넘어질 뻔했지만 힘을 내서 끝까지 했다. 그런 후에 바루 공양을 했다. 바루 공양은 식사 때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후에 빈 그릇에 물을 따라서 마시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은 명상 시간이었다. 눈을 감고 앉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기억, 뭔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다. 네, 여기 보시면 명상 시간이었다 라고 나오죠? 명상 시간은 조용히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본다던가 정신을 맑게 하는 그런 조용한 가운데서 맑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맑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명상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그런 명상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네, 정답은 3번 곰곰이 생각해보니. 네, 명상 시간에 했던 행동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니가 맞는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32번 풀어볼게요.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조건이 좋은 집을 찾으면 급한 마음에 계약부터 하려고 한다. 하지만 살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네, 맞는 말이죠. 우선 집을 보러 갔을 때에는 꼼꼼하게 확인한다. 네, 그럼 무엇을 확인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집 안의 경우, 네, 집 안의 경우 나왔네요.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 문과 창문이 잘 열리는지, 난방, 수도, 전기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등을 봐야 한다. 다음 집 주변의 경우 나왔고요. 주변에 시장이나 마트, 은행, 병원이 있는지, 버스 정류소나 지하철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전 월세 계약자의 경우 계약을 하기 전에 집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은행에 빚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뒤에 보면 집안의 경우와 집 주변의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보기 4번 집 안과 집 주변의 환경을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33번, 34번입니다.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33번,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주 일요일은 남편 생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아이하고 백화점에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백화점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남편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란색 넥타이를 샀습니다. 남편이 이것을 받으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죠? 네, 넥타이. 집에 와서 아이하고 생일 축하 카드도 썼습니다. 네,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넥타이였죠? 그럼 정답은 3번 넥타이입니다. 네, 34번 볼게요. 위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1번 저는 일요일에 선물을 살 겁니다.
일요일, 위에 일요일 어디 있죠? 일요일은 네, 남편 생일입니다. 남편 생일이 일요일이지 선물은 어제 가서 선물을 샀죠? 어제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고 2번 남편한테 파란색 넥타이를 줄 겁니다. 파란색 넥타이 어디 있죠? 네, 파란색 넥타이 여기 있네요. 네, 저는 파란색 넥타이를 샀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남편한테 파란색 넥타이를 줄 겁니다. 3번 볼게요. 저는 어제 남편하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 언제 갔죠? 어제. 근데 누구하고 갔죠? 아이하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네요. 남편 아니죠? 아이입니다. 4번 아이는 저에게 축하 카드를 써 주었습니다. 축하 카드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어요. 축하 카드도 썼어요. 아이하고. 집에 와서 아이하고 생일 축하 카드도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죠? 네, 남편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저에게가 아니라 남편에게 축하 카드를 써 주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35번, 6번.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35번.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저는 운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매일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봐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하고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이제부터 저는 건강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바꿀 겁니다. 먼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겁니다. 가까운 곳은 걸어서 다니고 일주일에 2번 이상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1번. 저는 감기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감기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죠? 감기도 자주 걸립니다. 맞는 문장인 것 같죠? 네, 정답은 1번. 저는 감기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답이고요. 그럼 나머지 한번 볼게요. 2번. 저는 날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나요? 아니죠. 여기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많이 힘듭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먼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날 겁니다. 나와 있어요. 일찍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어요. 네, 3번. 저는 앞으로 매일 운동을 할 겁니다. 네, 앞으로 매일 운동을 할 겁니다. 운동 어디 있죠? 네. 일주일에 2번 이상 운동을 할 겁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매일 운동 아니죠? 네, 3번도 틀렸네요. 4번. 저는 텔레비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뭘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여기 있네요. 네, 여기에 운동을 싫어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는 틀렸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저는 감기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가 정답입니다. 36번 볼게요. 네, 36번. 아래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제 고향은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한국과 우리 고향은 날씨가 많이 다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마다 날씨가 바뀝니다. 하지만 호치민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여름처럼 덥습니다. 한국은 겨울에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눈을 처음 봤습니다. 눈이 오는 날 가족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했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보기 볼게요. 1번. 제 고향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 어디 나와 있죠? 네, 호치민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습니다. 네, 고향이 베트남 호치민이죠? 고향이 베트남 호치민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네, 정답이네요. 1번 정답입니다.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볼게요. 2번. 한국은 제 고향하고 날씨가 비슷합니다.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죠?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마다 날씨가 바뀌죠. 한국은.
그렇지만 호치민은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있다고 했죠? 비슷한가요? 아니요, 다르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보기고요. 3번. 고향에서 겨울에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네, 눈사람 어디 있죠? 네,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도 했습니다. 네, 어디에서요? 네, 한국에서. 고향이 어디라고요? 고향은 베트남 호치민. 그러니까 3번도 틀렸네요. 4번. 제 고향은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옵니다. 겨울에 춥고 눈이 많이 오는 것은 한국. 한국은 겨울에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네, 고향은 어디요? 베트남 호치민. 그러니까 틀렸죠. 네, 4번도 틀린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제 고향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37번, 38번.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네, 37번. 아래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음식 중에서 함께 먹으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것이 있다. 이를 남녀의 궁합에 비유해서 궁합이 맞는 음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돼지고기와 새우젓은 예로부터 잘 어울리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새우젓에 있는 리파아제는 지방을 분해해서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이다. 궁합이 좋은 음식은 같이 먹으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된다. 그럼 보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문제가 뭐였죠? 중심 내용이에요. 중심 내용은 주된 내용, 중심되는 내용을 찾는 거죠. 1번, 음식의 맛도 영양만큼 중요하다. 네, 음식의 맛도 영양만큼 중요하다. 여기에 나와 있나요?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네, 없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남녀에 따라 몸에 좋은 음식이 다르다. 네, 남녀 얘기 나와 있어요. 여기 남녀. 근데 궁합 얘기 나와 있고 궁합이 맞는 음식 얘기가 나왔죠? 몸에 좋은 음식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3번, 지방이 많은 음식은 적당히 먹어야 한다. 네, 지방 이야기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지방. 그렇지만 그 지방이 많은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4번, 궁합이 맞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좋다. 네, 궁합 여기 있고 궁합이 맞는 음식.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 유명한 것은 새우젓과 돼지고기. 그리고 궁합이 좋은 음식은 같이 먹으면 맛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된다. 네, 궁합이 맞는 음식에 관해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 궁합이 맞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좋다입니다. 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38번. 아래 글의 제목으로 알맞은 것은 이번엔 뭐죠? 제목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제목 찾아볼게요. 누구나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 생활이다. 그렇다면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직장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근무 태도가 좋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출근 시간에 1분, 2분 늦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생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무 시간에는 인터넷을 하거나 업무 이외의 일을 하면 안 된다. 네, 제목으로 알맞은 거 제목 찾아볼게요. 1번,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 네, 정답이 1번인 것 같죠? 왜냐? 여기 보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밑에 쫙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제목으로는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알맞겠네요. 나머지 2번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방법. 그런 내용은 없고요. 직장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없어요. 그리고 직장 업무를 빨리 배우는 방법도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쉽게 정답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39번, 40번 풀어볼게요.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네, 39번. 한국의 행정구역 중 광역시가 아닌 도시는 네, 1번 인천, 2번 대구, 3번 부산, 4번 제주. 네, 정답은 4번 제주입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예요. 제주 특별자치도. 그럼 나머지는 인천, 부산, 대구는 광역시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울산, 울산, 대전, 광주까지 6개가 우리나라 광역시입니다. 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말고 꼭 정답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40번. 두 사람의 인사말로 서로 맞지 않는 것은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가. 미안합니다. 나. 괜찮아요. 네, 자연스러운 인사말이 되었네요. 2번. 가. 고맙습니다. 나. 아니에요. 네. 자연스러운, 한국말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말이죠. 상대방이 고맙습니다 했더니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했네요. 네, 간혹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 분들께서 고맙습니다 했더니 아니에요 라고 할 때 당황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겸손하게 대답을 할 때 아니에요 라고 하면 예의도 바르고 겸손해 보이고 아주 좋은 대답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어떤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면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번 볼게요. 가. 맛있게 드세요. 나.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말이죠. 4번. 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나. 네, 안녕히 주무세요. 뭔가 어색하죠? 왜냐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자다가 일어났을 때 어른들께 인사할 때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여쭤보는 거죠. 그런데 네, 안녕히 주무세요 하는 거는 자기 전에 하는 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맞지 않는 인사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준비 중이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볼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넥젠북스의 최신 무료 강의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